밥 3끼도 다 먹고 간식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무려 23일 차에 거의 이제 복근을 다 되찾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100일 정도 되었는데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. 운동, 식단, 기타 중요한 포인트들 3가지 부류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 골반 교정도 꼭 같이 매일매일 꾸준히 100일 동안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산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준비하고 어떤 미래를 그려가는 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나 스스로의 자존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채널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산후 관리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 이제 출산 경험담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49 후반에서 50kg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. 거의 12kg가 쪘어요. 이제 만삭일 때는 너무 배부르고 힘들어서 사실 몸무게를 한 3주? 2주 정도는 못 쟀거든요, 그때. 근데 그 뒤엔 더 쪘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만삭 때 제 몸무게를 확인했던 때가 한 플러스 12kg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. 12kg가 되고 38주 한 3일차인가? 그때 출산을 했어요. 제가 아기를 낳고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딱 3kg만 빠진 거예요. 아기랑 양수, 태반 무게 요 정도만 쏙 빠지고 거의 9kg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. 자, 근데 제가 무려 23일 차에 거의 이제 복근을 다 되찾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100일 정도 되었는데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. 사실 출산 후 골든타임을 6개월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. 이제 골든타임이 언제 될지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지키면서 최대한 빨리 빼는 걸 목표로 했고요. 제가 100일 만에 이렇게 원래 몸매로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살을 쫙 빠르게 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뭐가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냐라고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복합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수행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제 출산 후에 몸매를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산전 요가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. 임신했을 때 저는 산 후에도 이제 운동을 하려면 산 전부터 운동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. 산전 요가를 했었습니다. 18주차 전후로 시작을 했고요. 그때부터 산전 요가를 부드럽게 시작을 하면서 내 몸의 체력을 키웠어요. 임신 기간 동안 살을 좀 덜 쪄야지 라는 목적도 당연히 있긴 했지만 그보다 산 후에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한데요. 그거를 임신 전부터 좀 습관화한 거예요. 사실 몸이 어떤 행동을 습관화하고 뭔가 안 하면 찝찝하게 되는 데까지는 한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누적해서 산 후에도 이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도록 그런 목적으로 산전 요가를 했던 것 같아요. 일주일에 2번 정도 산전 요가를 했어요. 스트레칭 위주였지만 그 스트레칭 요가가 정말 많은 체력을 길러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출산도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는요, 출산 후를 말씀드릴게요. 출산 후에는요, 이 부분이 복직근이 있어요. 복직근이 임신하면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배꼽 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심한 사람은 막 3개까지 들어가고요. 저는 처음에 2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이 복직근을 얼마나 이제 빨리 닫는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쏙 들어가거든요. 바지를 이제 다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으려면 복직근, 허리 사이즈를 줄이는 게 중요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. 제가 자연분만을 했는데 물론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이 제왕절개 흉터 부분이 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텀을 두고 해야겠지만 자연분만 기준으로 저는 다음날 부터 바로 복직근 운동을 시작했어요. 출산을 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출산 가방에다가 배가 쫄리지 않는 레깅스와 그리고 편안한 심리스, 브라탑 같은 걸 가져가서 요가 매트도 가져갔거든요. 나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몸을 보면서 요가 매트를 깔고 운동을 시작했어요. 근데 그때는 복직근 이개가 그래도 아직은 너무 출산 바로 직후기 때문에 좀 약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도를 좀 낮췄어요.
맞춰서 했습니다.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저는 보고 했는데요. 영상에서 나오는 것 중에 뒤쪽에 심화 부분은 하지 않고, 그래서 처음에는 큰 효과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한 50일 넘어가면서부터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50일까지는 매일 했고,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4번, 만약에 매일 한다면 저보다 더 살이 빨리 빠지시겠죠. 그래서 최소 저는 50일까지는 복직근 이개 운동을 매일 하고요. 한 7, 80일까지는 일주일에 한 3, 4번, 그 다음에 100일 정도는 일주일에 2, 3번, 이 정도로 해서 복직근 이개 운동을 정말 산후 초반부터 일찍 시작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눌러보니까 거의 1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, 거의 다쳤더라고요. 위쪽은 다치고 이제 밑에 조금 남았는데, 그 부분도 복직근 이개 운동을 하면서 완전히 닫아야겠죠. 아마도 한 6개월 지나면 다 다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허리 사이즈를 줄여서 저는 그러니까 출산 전에 줄였던 바지 허리들이 다 맞게 됐어요. 바지를 새로 사지 않아도 되는 100일이 되었습니다. 너무 뿌듯해요. 그리고 또 복직근 이개 운동과 함께 저는 산후 요가도 너무 추천드려요. 산후 요가는 복직근 이개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복직근 이개 운동 자체가 근력 운동을 살짝 해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이제 국가 지원으로 3주 정도 오잖아요. 그때 이제 한 1, 2주 쉬고 마지막 3주, 4주 정도에는 밖을 걸으면서 조금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몸이 조금 회복됐다, 근력이 좀 생긴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산후 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. 제가 다니는 요가원에는 산전 요가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딱 있는데 산후 요가가 딱 있진 않아요. 하지만 대체로 이제 요가 중에서도 좀 약한 요가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이제 요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, 제가 산후 며칠이 되었는데 좀 할 수 있는 강도 낮은 운동이 있을까요? 라고 여쭤보고 그 수업을 들어가셔도 되고, 여력이 되신다면 1대1이나 2대1 이렇게 산후 요가 프로그램을 해도 되고,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확실히 몸도 그 전에 산전 요가를 했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중심도 빨리 잡히고, 이 전체적인 산후의 골반 균형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살도 빨리 빠지고 몸매도 예쁘게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산후에 요가를 하면서 몸을 정렬하고 틀어진 골반을 조금 이렇게 맞춰주고, 그리고 팁은 요가 선생님께 좀 살짝 부탁을 드리세요. 요가를 하다 보면 내가 자세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몸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선생님 저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 산후 요가의 효과를 좀 업시킬 수가 있습니다. 뭐 꼭 요가가 아니더라도 뭐 필라테스 이런 것도 괜찮은데,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요가가 특히 산전 후로 많은 효과를 보아서 너무 추천드려요. 그리고 필수로 좀 추천드리는 게 있고 선택권이 있어요. 제가 추천드리는 필수는요, 조리원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마사지를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. 그렇게 해야 부종이 빠집니다. 그 부종이 살로 가지 않아요. 조리원에서 특수한 기관이다 보니까 비싸거든요. 거기는 이게 밖에 나와서의 마사지 비용이 2배 정도가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와서 마사지를 여기서 1번 받을 걸 2번 받아라 이렇게 들었는데, 제가 경험한 바로는 출산 직후에 어차피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부종이 이제 뭐 한마디로 몸이 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종이 살로 가지 않도록 출산 후에 저는 바로 거기서 마사지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. 산후에 조리원에서 이게 고주파로 열을 쬐어주면서 땀을 쫙 빼주는 마사지가 있었거든요.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았습니다. 몸이 이렇게 좀 슬림해지고 몸매가 빨리 회복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와서 출장 마사지를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근데 저도 딱 한 번 받아봤어요. 근데 생각보다 저는 조리원에서에 있었던 그 마사지보다 뭔가 편하지도 않고,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출장 마사지보다는 조리원에서 보통 한 2주 정도 있잖아요. 거기서 최대한 많이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마사지로 부종이 빠진 상태가 돼요. 근데 아직도 부종이 안 빠진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도 뭐 출장 마사지도 가능하시고, 원래 받았던 마사지 샵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받으시고 해서 최대한 부종을 빨리 빼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잡을 수 있게끔 아로마 마사지나 이렇게 고주파 마사지를 병행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나중에 2번 맞는 것보다 지금 빠르게 이제 1번 맞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식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데 먹는 걸 다 먹고 할 수 있다, 이건 거짓말이죠. 근데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는 3끼를 꼬박꼬박 진짜 다 챙겨 먹었어요.
그리고 간식도 중간중간에 피곤해서 먹고 했는데도 한 100일 정도 되니까 살이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. 제가 여기서 저만의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새끼를 다 먹는 기준은요, 모유 수유를 하는 기준이기는 해요. 제가 알기로 모유 수유는 하루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은 한 500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모유 수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끼를 든든하게 많이 먹어도 500칼로리 한 끼 정도는 나가는 거니까 좀 평소보다 많이 먹었어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모유 수유를 안 한다, 혹은 혼합 수유를 하지만 이제 모유를 적게 준다,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완모, 즉 모유 수유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보다는 칼로리 소모가 적겠죠. 내가 뭐 혼합 수유를 한다, 아니면 분유를 먹인다에 따라서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모유 수유는 국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, 국은 기본 세팅하고 나머지 반찬들을 했어요.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건 중요합니다. 다만 밥을 막 진짜 고봉밥으로 한 공기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, 밥 공기에 한 반 정도만 먹고, 국은 최대한 뭐 라면이나 뭐 짬뽕 이런 자극적이고 나트륨이 많은 것보다는 황태 북엇국, 소고기 묵국 이런 식으로 맑은 국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. 국을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수분 섭취도 되면서, 그리고 포만감도 금방 생기더라고요. 한 두 끼 정도는 이제 국과 이제 밥 반 공기 이렇게 해서 먹고,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끼는 야채와 고기를 섞어서 먹어요. 예를 들면 소고기 조금에 뭐 가지, 애호박 이런 거, 양파 이런 걸 섞어서 굴소스 좀 뿌려가지고 한 그릇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되 최대한 나트륨이 적고 국으로 배를 채울 수 있으면서 채소와 약간의 단백질, 고기로 영양을 챙겼어요. 이런 식으로 새끼를 먹으니까 간식이 조금 줄어들긴 해요. 하지만 저는 워낙 간식을 좋아하던 타입이었기 때문에 뭐 자꾸 땡기더라고요. 그런 건 어떻게 했냐? 저는 먹긴 먹었어요. 먹는데 내가 오늘 좀 많이 먹었다 하면은 밥 양을 조금 줄이고, 그리고 그거를 오늘은 좀 조정할 수 있겠다, 그러면 먹고 싶은 건 먹되 그 양을 좀 이렇게 4분의 1로 나눠서 조금씩 먹었어요.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또 먹고 싶더라고요. 찰떡파이라고 한다면 4등분 나눠서 한 개를 먹고 엄청 오랫동안 씹었어요. 이제 최대한 많이 먹은 느낌을 뇌를 속이는 제스처를 취한 거죠. 이렇게 해서 100일 지나니까 살이 정말 거의 다 빠지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모, 모유 수유를 100% 하는 사람 기준이고요. 만약에 내가 혼합 수유를 한다, 분유만 먹인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모유 수유로 인한 칼로리가 줄겠죠? 밥도 간식도 절반 정도로 줄이고, 기간을 조금 더 100일보다는 한 120일에서 150일 이렇게 늘려서 살을 빼야지 라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사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, 저는 골반 스트레칭을 하는데요. 하체에 이제 골반도 맞춰지면서 부종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예뻐지더라고요, 라인이. 제가 했던 골반 스트레칭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요 무릎이랑 이 무릎을 이렇게 최대한 겹쳐서 일자상에 있도록 만들어요. 그리고 이 다리와 이 다리도 일직선상에 최대한 있도록 만든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. 그러면 왼쪽 골반이 엄청 당겨요. 쭉 내려가서 내려갈 수 있다면 이렇게 팔까지, 팔꿈치도 붙여보도록 해서 한 10초 정도 있고, 그다음에 발을 또 바꾸어서 똑같이 무릎하고 이렇게 발도 맞추어서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내려가고, 첫 번째 세트고, 그 다음에 이쪽 발을 무릎 위에,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다리를 올려서 여기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이 무릎도 여기를 발로 내려요. 그러면 또 왼쪽 골반이 엄청 당기거든요. 이거 똑같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가서 힘들면 여기 잡고 발도 바꾸어서 10초.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양반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올려서 최대한 일자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저는 이거를 막 너무 무리하지 않고요. 이 두 가지 골반 교정 운동을 그냥 각각 10초씩 해서 하루에 한 번만 했습니다.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골반 교정을 하니까 허벅지 살도 금방 빠지는 것 같고 허리살도 쏙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바지가 맞아요. 여러분들도 이 골반 교정도 꼭 같이 매일매일 꾸준히 100일 동안 해보세요.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, 산전 요가, 그리고 출산 후에 복직근이개 운동은 가능한 빨리 시작하시고, 그리고 산후 요가 하시고요, 동지 마사지까지 이렇게 하시면요, 제 경험상 100일 되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옵니다. 저는 이제 12kg가 그냥 싹 빠졌어요. 근데 이런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원래 몸무게 금방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. 출산
하시고 나서 조금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체력을 기르고 내가 너무 뚱뚱해진 상태에서 자존감도 사실 떨어지고 거울 볼 때마다 기분 안 좋잖아요. 그러면 사실 뭐 사업이고 뭐고 할 그런 의욕도 안 난단 말이죠. 그래서 출산하고 조금 힘들겠지만 나의 몸, 나의 건강,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내가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야 또 육아 잘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몸매 관리를 추천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꿀팁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